10번 좌석 안전띠. 자, 좌석 안전띠는 모든 운전자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매야 될 의무가 되겠죠? 운전자가 매야 될 의무인데, 근데 좌석 안전띠를 매야 되는 건 상식인데 시험은 뭐가 잘 나올 거다? 안 매도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좌석띠를 안 매도 되는 상황 역시 대부분 다 신체에 관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6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 이제 60페이지, 61페이지인데 60페이지에 보시면 운전자들이 준수할 것 좌석 안전띠를 착용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서부터 볼까요? 좌석 안전띠. 운전자 및 옆좌석의 동성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아냈죠. 일단 운전자는 좌석띠를 매야 되고요. 옆좌석 우리가 하는 말 조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수석 운전자도 매야 됩니다. 이것도 매야 되겠죠. 그리고 좌석 안전 여기서 되는 거죠. 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좌석 안전띠를 매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안 매도 되는 경우죠. 질병 등인데 요거는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규칙은 아까 또 부정이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시행규칙은 이렇게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만들면서 제목처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야 시각적으로 상당히 뭐니까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체에 관련되는 게 많죠. 그래서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인데 왼쪽에 보면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 안전제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성차할 때. 그러니까 이건 뒤에 있는 군더더기 빼고 뭐야 부상, 질병, 임신 뭐 이런 말을 장애, 임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명하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후진할 때. 후진할 때는 뒤로 봐야 되니까 좌석 안전띠 풀고 뒤로 몸을 제껴야 되니까 후진. 신장이나 비만, 지나치게 키가 크거나 또 비만이거나 해서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긴급자동차. 자, 그럼 긴급자동차는 뭐야? 좌석 안전띠 안 매도 된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호 자동차에 호위 유도되는 차. 그러니까 호위 유도되는 차가 되겠죠. 이런 차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쉬운 예로 하면 뭐야 경찰차에서 호위되는 대통령, 뭐 경호 차량에서 호위되는 대통령 전용 차량은 대통령은 안전띠 안 매도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투표 선거, 우편물 폐기물. 우편물 같은 경우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자주 빈번하게 승하차에 되겠죠. 특히 폐기물 같은 게 쓰레기차, 청소차, 뭐야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뒤에 내리고 뭐야 싣고 하는 부분들이 또 따로 계시긴 하지만 또 운전자가 뭐야 경우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빈번하게 뭐 해야 됩니까? 성하차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안전띠 매고 풀고 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야? 자꾸 눈으로 도장을 찍어두는 거죠. 눈으로. 아까 제가 암기를 해야 되지만 눈도장. 근데 눈도장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제목들 중심으로 쫙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죠. 제목이 없이 박스가 아니고 실제 이제 시행규칙은 그냥 쭉 나열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 이게 눈에 참 잘 안 들어오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제가 간명하게 도표화 시켜놓고요. 또 그 도표에도 다시 뭐야. 이렇게 회색 바탕으로, 회색 바탕으로 제목을 뽑아놨죠. 그러면 우리가 제목 중심으로 보면 훨씬 더 빨리 읽어지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본문 안에 있는 지문들을 찬찬히 꼼꼼하게 읽지만 어느 정도 숙련되면 제목만 봐도 충분히 연상되고 눈으로 남기죠. 그럼 그래놓고 1번 보세요. 그럼 1번 보세요. 부상, 질병, 장애, 임신. 요거죠. 2번 자동차, 후진. 키워드 후진이죠. 3번 투표, 선거죠. 4번 긴급 자동차. 맞죠? 근데 5번 올림픽 대표 선수를 환송. 이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카프레이드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전띠를 안 매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일단 규정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 대표 선수 환송 환영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근데 이게 뭐야? 뒤에 이거 하는 사람은 뭐야? 안전띠를 안 맬 수가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또 안전띠를 매야 되니까 왠지 그럴싸하게 보면 이게 나는데 함정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는 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승차하는 사람은 안전띠를 매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 매고 안전띠 매고 이거 환호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매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5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눈도장 찍으면서 봐두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됐고요. 자, 요게 이제 2014년도 나왔던 서울시 문제고요. 11번부터는 이제 뭐야? 201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역시 나왔던데 역시 문제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뭐야? 조금은 뭐 지엽적이라고 하기보다 조금 더 암기 사항이 많은 건데 예를 들어서 당장 1번부터 보시면 도로교통법상의 영유아
참 애매하죠? 영유아 개념과 어린이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영유아가 되어 있고요. 영유아고 어린이가 있죠. 영유아 어린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영유아는 몇 살? 우리가 유치원이 보통 영아 유아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유치원 우리가 7살까지 가잖아. 근데 법에서는 만이죠. 만 6세가 되겠고요. 만 6세가 됐고 어린이도 역시 만 13세가 되겠습니다. 13세. 그래서 만 6세, 만 13세. 요런 숫자가 그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교재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린이하고 영유아하고 어린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행자 관련되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 연령 사이죠. 연령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는 거죠. 영유아 24페이지 보시면 영유아가 나오죠. 그래서 영유아는 몇 살? 어린이는 13세 미만이고 영유아는 6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6, 13 요 숫자는 머릿속에 또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숫자도 아주 치사하게 5세, 6세, 7세, 8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를 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아까 정차가 5번이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암기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그래도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는 6세, 그 다음에 어린이는 13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12번 다음 중 일종 운전면허. 우리가 운전면허의 종류가 크게는 아주 크게 나누면 1종, 2종 그리고 연선면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그런데 1종 면허는 또 네 가지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1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대형, 그리고 보통, 그리고 소형. 1종 소형 면허는 요즘은 거의 드문데 과거에 이제 80년대, 70년대까지 3륜차가 있었거든. 요즘은 3륜차 잘 안 보이죠. 근데 과거에는 3륜차가 있었거든. 3륜차가 1종 소형. 그래서 사실 1종 소형은 사실상 이제 거의 잘 활용되지 않지만 일단 아직까지 법조문상은 3륜차도 그러니까 소형 있죠. 그리고 특수 차량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2종은 세 가지. 보통과 소형 그리고 원동기. 그리고 연서운전. 근데 연서운전면허는 보통의 경우만 있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재를 8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1페이지 보시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시행규칙. 근데 이것도 이제 81페이지 이 도표는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근데 이때 실제 법조문에 보면은 이것도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상당히 애착이 가는 도표인데 보시면 그게 뭐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제 시행규칙 별표 18은 요런 박스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차량 쫙 나열. 그죠? 1종 대형을 볼 수 있는 차량 쫙 나열.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차량 쫙 나열. 아마 실제 다른 교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도로교통법 조문을 직접 보시면은 조문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 요거 제가 볼 땐 제가 그걸 외워보니까 참 안 외워져. 직접 한번 외워보니까 안 외워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제가 이렇게 도표화 시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실제 시행규칙 별표는 없는 건데 그 별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도표화 시켰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는 요령을 다시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일단 지금 종류를 하니까 종류를 보니까 1종은 대형, 보통, 소형, 특수죠. 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죠. 그리고 연선면허는 보통 면허에 맞습니다. 1종 보통 연선면허, 2종 보통 연선면허죠. 1종 대형이나 특수는 연선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만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12번 다음 중 1종 운전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 대형, 보통, 소형이지만 1종 보통 연선면허는 이건 1종 면허가 아니라 연선면허에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4번. 1번, 2번. 3번 다음 중 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또 나오죠. 서행. 그러면 뭐야? 십자, 애써 그리고 요거 산 생각하면 되겠죠. 1번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내리막. 자,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는 게 교차로는 교차로인데 교통정리가 있으면 교통정리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교통경찰관이 뭐하고 있어? 교통정리하고 있으면 그냥 그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서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4번. 요건 이제 나름대로 교차로는 교차로지만 앞에 뭐야? 우리가 교차로인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면 거기는 말 필요가 없지. 거기는 뭡니까? 서행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것도 우리가 144페이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 보니까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지만 이제 요런 걸 페이지를 적어놓고 꼭 책에 찾아서 확인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에 대해 우리가
뭐 패턴을 좀 익혀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답 4번. 14번. 다음 중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정의. 이거는 개념적이죠. 원동기 우리가 보통 오토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토바이는 일단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 원동기하고 이륜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중에서 좀 뽀대나는 오토바이들 있잖아. 할리 이런 거 있잖아. 기준이 뭐야? 배기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정의가 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4번 문제는,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P4 해놓고 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자동차 중에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달라. 그러면 원동기는 뭐냐면 이륜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일단 키워드 125cc 요 숫자는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죠. 그리고 뭐입니까?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 그리고 그 전격 출력 0.59kW죠. 요런 숫자들은 조금 치사하지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